네, 안녕하세요. 네, 영문고 영어 담당 정혜웅 강사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첫 시험 보고 나서 영문고 영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유용할 만한 정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관련해서 범위가 조금 특이했어요. 이제 범위가 일단은 교과서는 이제 평범한데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게 왜 특이하냐면 원래 영문고 1학년은 부교재가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부교대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1학년이 공식적으로 부교재를 선정을 안 하고 모의고사에서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는 지문을 따로 뽑아가지고 애들한테 시험 범위다 하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이 8개만 시험 범위에 해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영문고 1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교재에서 이제 지문이 24개 정도가 원래 시험 범위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모의고사가 8개만 지정이 돼서 딱 봐도 훨씬 더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또 범위가 적었지만 애들이 준비하는 거는 또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이 시험 범위를 시험 2주 전까지 끝까지 안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 모의고사 지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약간 좀 촉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출제 사항을 조금 보시면 일단 총 28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게 좀 놀라운 게 교과서가 1, 2과에다가 모의고사 지문이 8개밖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데 거기서 요목조목 28문제나 뽑아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셨고요. 객관식이 24문제고 서답형이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 영문고 영어 시험답게 지문 변형 없고 그리고 문제는 변형해서 출제가 됐거든요. 이제 문제가 변형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지문은 똑같이 출제를 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모의고사에서는 주제를 물어봤던 문제를 이제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어법상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로 그렇게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매우 적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특징이었고 서답형 4문제 중에 1문제가 킬러처럼 작용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어법 문제가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좀 객관식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객관식에서 아이들이 힘들어했던 부분은 일단 어법 문제예요. 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 신유형은 아니거든요. 이제 영문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풀어봤다고 한다면 굉장히 익숙한 형태일 텐데 이번에 어법 문제가 3문제가 다 이렇게 모두 고르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밑줄을 그어놓고 어법상 틀린 거를 개수를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OX를 본인이 주관을 가지고 명확하게 판별을 해내야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7점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점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딱 모두 고르기 형태로 3문제나 출제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나 뭐 소위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하는 친구들도 이런 문제는 유독 약해서 이게 객관식에서 좀 많이 변별을 가르는 문제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부분, 이게 정말 좀 굉장히 이번 영문고 영어에서 특이하게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래 영문고는 지문 변형도 없고 외부 지문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부 지문을 출제를 하셨는데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여기 지금 A 부분이 원래 시험 범위로 지정해 주신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A를 읽고 이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라는 학생의 고민에 대한 조언으로 편집글 B를 썼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편집글 B가 학교 선생님들이 창작해가지고 시험지에다가 넣어놓으신 지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외부 지문인 거잖아요. 기존 지문에 추가해서 지문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문제만 출제되기는 했어도 이제 기존의 영문고 영어 시험이 지문 변형도 없고 외부 지문도 없는 거라고 알고 있던 친구들은 시험 볼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데리고 있는 학생들도 이거 보고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줬던 지문이 난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기준에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당황한 요소였지만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쉽게 받는 친구들은 어려웠던 지문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표를 다시 가져왔는데 서술형은 딱 봐도 한 4문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술형이 4문제 중에서 유형은 3가지로 나왔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킬러 역할을 했던 게 요약문 완성 문제예요. 각각 유형 한 번씩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빈칸 채우기라고 한다면 본문, 즉 시험범위 지정해 주신 그 지문 내에서 문장을 골라가지고 그 문장을 똑같이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기만 하면 돼서 본문 숙지가 똑바로 되어 있다면 어려울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굉장히 성실해야만 맞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암기한다는 게 또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를 한 친구라면 쉽게 맞을 수 있었던 문제고요. 이게 이제 킬러 역할을 했던 문제인데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본문이 아니라 조금 변두리에 나와 있는 지문 하나를 출제를 하시고 이 지문의 요약문을 완성을 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주셨어요. 요약문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이 요약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여기 지문에서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다 들어갈 단어가 뭘까 하나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학생 시험지인데 하나하나 단어 이게 다 확인했던 친구예요. 굉장히 꼼꼼한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지문에 있는 단어 모르는 거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형 변화 가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단어를 골라서 A와 B에 알맞은 어법 형태로 바꿔서까지 넣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휘랑 그리고 이 A, B가 뚫려 있는 어법 요소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맞을 수 있었던 문제라서 이 문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영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을 이제 일부분을 한국어 해석을 주고 이거를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활용을 해서 영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은 굉장히 문장이 짧기도 하고 보기에 단어까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잘 짜맞추기만 하면 맞을 수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A, B 밑줄 쳐진 부분이 교과서에서 문법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as if 가정법을 쓸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아이들이 좀 많이 손쉽게 맞추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1학기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어휘와 관련해가지고 작년 1학기 기출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아이들을 힘들게 했었던 좀 어려웠던 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똑같은 어려운 단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이번 시험 문제인데요. 이 13번 문제에서 나니타마의 설명으로 물어봤는데 여기 답이 5번이거든요. 답 5번에 보시면 stubbor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좀 모의고사 2, 3등급 진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1 기준에서 좀 까다롭거든요. 이게 뭐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에도 출제가 되어가지고 이 나니타마를 설명하는 단어로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풀고 오답까지 꼼꼼하게 했던 친구들은 이걸 쉽게 맞추고 넘어갔고요. 작년 기출문제랑 뭐 똑같이 안 나오겠지 교과서에서 왜냐면 교과서 범위는 겹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거 단어가 어려워서 좀 틀렸어요. 이 밑에 ABC도 이거와는 다른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reluct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좀 1학년 기준에선 좀 어려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도 작년 이제 교과서 문제에서 아이들이 힘들어 했었던 단어로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 단어로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지금 1학년 문제 출제하신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기주쌤이랑 보람쌤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선생님이 작년에도 1학년을 담당을 하셔가지고 출제를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분이 출제를 하다 보니 의도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무의식적으로 같은 단어를 선정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본 친구랑 안 풀어본 친구랑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도가 적은 시험 범위에 비해서는 쉽지 않았어요. 중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외부 지문도 그렇고 어법 문제도 원래 영문고에서 모든 어법 문제를 다 모두 고르기로 내지는 않아요. 일부 문제는 하나만 틀린 걸 고르는 식으로 내는데 모든 어법 문제를 다 모두 고르기로 내시고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 갑자기 새롭게 시도를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첫 시험인데 뭔가 새로 보는 유형이 있다 보니 많이 까다로워했었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느냐. 이제 모의고사 등급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의고사 등급은 아이들이 가진 영어 자원, 그리고 영어 직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 2등급 친구들은 이제 고1 기준에서 어법이나 문법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는 친구들을 말을 하는 거고, 영어 직관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죠.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나 어휘가 약간 빈틈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4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단 채워야 되는 베이스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죠. 1,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져야 되는 마인드가 객관식 만점을 내가 무조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영문고 시험 문제가 전반적으로는 별로 안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영문고도 요즘에 상위권이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영어 내신 등급 가져가기가 엄청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이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오히려 이 친구들은 감이 좋다 보니까 서술형은 잘하거든요. 외부 지문도 잘하는데 어법 모두 고르기에서 이제 본인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숭덩숭덩 읽고 감으로 파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하나하나 요목적으로 문법을 물어보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 준비하는 비법이 사실 제가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아이들 수업 시간에 직접 지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맞추는데 들이는 노력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시험 범위로 지정해 주시는 지문이 있다고 하면 그 지문이 여러 유형으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체 지문이 다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면 그 전체 지문의 어법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본인 영어를 잘하니까 그냥 현장에서 내가 읽고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약간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80점은 쉽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90점 이상을 받기 위해서 이거 내가 이만큼이나 해야 될까라는 오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어법 문제가 3.7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3.7점 그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완벽하게 정답을 100%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전체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계기로 이 중간고사가 작동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익숙한 거랑 진짜 아는 걸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신 영어는 사실 정해진 시험 범위 안에서 돌고 또 돌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문 딱 한 번 보면 전반적인 주제나 내용을 파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게 딱 봤을 때 이거 이런 내용이다라고 지문을 다시 복습을 할 때 바로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이 지문을 봤었다라는 그냥 익숙한 거지, 진짜 문장 하나하나에 있는 문법이나 어휘를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내가 이걸 진짜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풀고 그걸 구별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90점 넘기가 생각보다, 왜냐면 현장에서 3.7점짜리 어법 문제 3개만 틀려도 1등급에서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만 챙기면 사실 내용 문제나 서술형 오히려 이 친구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문을 공부할 때부터 문장을 하나하나씩 나노 단위로 끊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이게 사실 필요하다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거든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 문장 하나하나 주어, 동사, 수식어구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어휘가 하나하나 이런 뜻이고,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루한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베이스가 구멍이 뚫려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해야 해요. 그래서 이걸 해야 한다는 거를 본인이 알고 좀 마음가짐을 다지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법 어휘랑 모두 빠짐없이 챙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친구들은 사실 지문에서 본인이 챙겨야 되는 어법이나 어휘가 많지 않거든요. 본인이 모르는 것만 사실 챙기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 안에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영문고 영어는 물론 이번에 외부 지문이 하나 출제가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문 변형이 거의 없고 외부 지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친구
친구들이 시간 투자하고 이거 하나하나 지루하지만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면 이 3등급인 친구들도 충분히 1등급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1학년이고 2학년이고 모의고사가 3등급인데도 내신 1등급의 친구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연습 문제가 제일 풀이가 중요한 친구들인데, 연습 문제 풀이가 이제 이 친구들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3등급인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일단 어휘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영어 선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친구들은 영어 선지 문제가 너무 쉽거든요. 직관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은 영어 선지로 주어지는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연습 문제를 풀면 이제 지문마다 엄청나게 많은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연습 문제 안에 있는 영어 선지들에서 그 지문과 관련된 유의어나 반의어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연습 문제에서 본인이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해서 외우는 식으로 영어 선지 문제를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는 지문에 나온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 단어의 유의어는 이거, 저 단어의 유의어는 이거 이렇게 외우면 유의어가 뭐 좀 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외울 게 너무 많기도 하고 뭔가 포인트가 아닌 유의어를 외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 선지에 나온, 연습 문제 선지에 나온 단어들로 훈련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도 하고 효과적입니다. 모의고사 4등급 이하 친구들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거. 왜냐면 이 친구들 영어가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수학 노베이스랑 영어 노베이스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베이스가 아예 없는 걸로 비교를 해보자면 수학 노베이스가 오히려 점수를 올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아예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와서 수학이랑 영어를 딱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이해만 하고 그걸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뚫어낼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영어는 어떤 원리 하나를 안다고 해서 뚫어낼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지문에 있는 단어를 다 알아야만 그걸 읽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가 아예 없는 상태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영어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친구들은 내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 단어장 같은 거 있잖아요.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주 기초 단어, 그런 단어장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도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영어모에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암기하면 그래도 내가 최소 60점은 맞을 수 있다, 최소 70점은 맞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암기에 몰두를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저는 정회훈이라는 강사고요. 일단 작년에 영훈고 영어 실적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직 채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서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서술형이랑 객관식은 대략적으로 점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학년 친구 중에 100점 나온 친구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처음에 실전 모의고사 볼 때랑 그리고 작년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80점 후반만 점수가 나왔었어요. 그 이유가 이 친구가 모의고사가 2등급인데 영어 잘하는 친구거든요. 잘하는 친구인데 문법 모두 고르기 때문에 자꾸 틀린다고,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비법으로 이 친구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시험을 100점을 받아왔더라고요. 여학생인데 여자반에 100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학년에서도 지금 다수의 1등급이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등 커트라인이 명확하게 나왔어요. 85점 9점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1학년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이 된 게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90점 이상이면 1등급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영훈고 1학년 영어 시간표 화요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고요.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